다음으로 구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죄의 중대성 및 재질 분량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자 진술과 각종 보고 문건,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체증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충분히 입증됩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 기관을 사유화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본건 범행에 대해 대수롭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런 정도의 행위로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은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질서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본인의 범행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그 불법성을 애써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의 선고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함이 타당합니다. 이상과 같이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그 범정이 무겁고 죄책이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핫한 뉴스 발빠르게 M스피드.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 가운데 첫 번째 구형이 오늘 오전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 의결권 침해와 허위사실 전파 혐의 등에 대해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하며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이번 사건은 앞으로 이어질 내란 관련 재판들의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관련해 박원석 전 의원의 평가 잠시 들어보시죠. 어느 정도 좀 예상된 구형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혐의도 많고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에다가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이제 공용문서를 훼손해서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내란 관련 사건의 첫 재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결정이 나는 네. 형량이 나오는 특검도 그 의미를 상당히 의식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그런 구형량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예상들이 지배적이었는데 실제 뭐 10년이면은 법정 최고형 수준의 그런 구형량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선고는 봐야 돼요. 내년 이제 1월 16일 날 16일이죠.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뭐 구형량에 비해서는 통상은 선고가 좀 적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첫 재판이기 때문에 선고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다른 재판에도 네.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신 또 거죠? 관심이 주목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최저 형량이 무기잖아요. 그렇죠. 뭐 특별한 무기 아니면 감경 사유.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이제 무기 이상의 형이 나오는 건데 근데 윤 전 대통령은 아무리 봐도 형의 감경을 따질 만한 그런 사유가 없어요. 대표적인 감경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 하잖아요.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일을 했고 그리고 초범이다. 뭐 그 얘기는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기본 감경인데 그래 봤자죠. 이번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 이틀 전인 내년 1월 16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규현 판사가 이끄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2월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인데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남은 재판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M스피드였습니다.